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정식 총리 임명은 모레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이제 자민당 중참위원 양원 총회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이제 총재로 선출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상하셨던 결과였습니까? 네, 전체 534표 중에서 약 377표를 얻으면서 네. 70% 이상의 예상된 결과였고요. 예. 특히 국회의원 표만이 아닌 지방표에서도 저 간사장보다 2배 이상을 얻으면서 국민적 여론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정권 추진력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런 투표 결과를 얻은 게 사실상 이 아베 총리 지지율 효과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아베 수상이 퇴임을 표명한 이후에 약 일주일 사이에 16%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서 51% 정도가 되었고요. 예. 이것은 건강 문제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좀 퇴임에 대한 격려인 것 같은데 이처럼 아베 수상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이 스가 전 간방장관은 아베 내각을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아마 이것은 이 신임 스가 내각이 등장하더라도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 거라는 이런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베 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스가 장관 개인적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인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수상 8년간을 거의 지켜온 책사 같은 사람인데 원래 이 스가 전 관방장관은 아키타라는 지방 의원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의 세습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수성가를 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 총리의 임기는 약 1년 정도 될 거라는데요. 지금 이 스가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스가 총재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스가 신임 총리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먼저 무엇보다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확보하고 또 올림픽 개최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가능하면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정계의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은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16일 날 총재로 이제 선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스가 장관 오랜 시간 이 아베 전 총리의 책사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내 업무는 해왔지만 외교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총재 선거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수상과 외교는 상담하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아베 내각의 외교를 계승해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많아서 외교에 있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큰 변화,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지난해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제 있었고요,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있었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양국 간 하늘길도 다 끊겼죠. 그럼 이런 긴장 상태가 앞으로 계속 한 1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아마도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수간 신임 총재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대신 경제 문제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이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해갈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라든지 이 경제인들의 자유 왕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전술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자, 이 스가 장관이 아베 전 총리와 지금 같은 기조를 걷고 있고요. 또 외교 문제는 뭐 상의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뭐 그대로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을
답습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헌법 개정, 군대를 둘 수 있는 헌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네요. 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이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겠다라는 안은 계승을 하고 있지만 예. 아베 수상과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베 예. 수상의 경우는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확언을 했지만 이 스가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이 헌법 개정은 특별히 일정을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아베 수상의 보수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아베 수상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스가 신임 총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 현지 언론은 지금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총재 선거를 일본 전 텔레비가 생중계를 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를 보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스가 신임 총재 당선에 대해서도 일본 미디어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파벌의 지지를 많이 받은 만큼, 즉 높은 지지율은 파벌들의 이익 관계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스가 신임 총재가 이 파벌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독자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갈 수 있을지 난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고요. 네. 오늘 총재 선거의 이 모습은 스가 이 신임 총재의 환영식보다는 아베 수상의 퇴임식이었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베 전 수상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하튼 약 8년간의 강경한 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써왔던 아베 수상이 어쨌든 퇴임한 것은 한일 간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1년 이내에 일본의 정계가 요동을 하는 이러한 순간에 일본 정부 내의 변화를 잘 주시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가 신임 총재 그리고 수상 내각과의 인맥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대화의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